Hello guys!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오링고예요. 두오링고 들어보셨죠? 두오링고 하면은 아직도 그냥 언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두오링고는 시험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같이 모여서 시험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두오링고라는 그런 시험 제도를 만들었고 캠을 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많은 미국의 대학교에서도 두오링고를 받아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오링고는 장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시험 보는 시간이 1시간이고요. 짧아요. 예를 들어서 토플이나 IELTS 같은 경우는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 하나는 비용적으로 정말로 싸요. 5만 원이에요. 와우! right? 토플이나 IELTS를 비교했을 때는 막 25만 원. 막 이 정도의 가격을 하거든요. 두오링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오링고가 분명히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시간적인 면에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익인 건 많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ELTS에서 만약에 4.0 받았는데 두오링고에서 막 높은 고득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두오링고는 함축적이지만 객관적인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오링고 할 때 일단은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혼자 집에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캠을 보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다른 쪽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둘러보거나 이렇게 했을 시에는 부정 처리로 돼서 시험 점수가 캔슬될 확률도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일단은 잘 알아두세요. 두오링고는 8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 파트별로 제가 약간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트 1은 빈칸 채우기예요. 문맥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단어가 이게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의 예시를 가지고 이제 문맥상에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해석 능력과 보캐블러리를 얼마나 아는지를 그런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단어가 중요하겠죠. 자, 파트 2는요. 진짜 영단어를 찾는 거예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섞어놔요. 알파벳 섞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영단어인지 아닌지를 찾는 시험이에요. 저도 시험을 봐봤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냥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는 단어예요. 있는 단어인데 앞뒤를 단어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는 듣고 진짜 영어 단어를 찾는 거예요. 스펠링 이상하게 나왔어도 그걸 읽어줘요. 그러면 이제 듣고 진짜 영어 단어를 찾는 시험이에요. 자, 파트 4는요. 이제 듣고 받아 쓰는 건데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딕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문장을 이렇게 받아 쓰는 건데, 한 2-3번 정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들으실 때는 한 번에 이 모든 걸 다 적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죠? 적다가 그냥 한국말로 좀 적어 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칠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이렇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고요. 파트 5는 이제 문장을 보고 따라 읽는 거예요. 주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노톤으로 해요. 그냥 길게 나가는 사람. 그죠? 그냥 길게 아무 인토네이션 이런 거 없이 약간 좀 인토네이션을 살려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은 약간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모든 단어를 이렇게 끊어 읽는 편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단어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bought some cake 뭐 이렇게 했을 때 he bought 뭐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다음은 이제 사진 보고 단어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그냥 단어를 많이 알으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좀 더 좋아하세요. 마운틴보다는 볼케이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사진 보고 이제 한 문장 이상 영작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약간 좀 템플릿을 따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So here 뭐 the picture describes 뭐 그죠? 괜찮죠? 이런 건 괜찮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템플릿은 오케이인데 완전히 그 템플릿을 따라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 문제 2번이랑 굉장히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0자 이상 이제 긴 글 쓰는 거예요. 50단어 이상.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처음 해보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 IELTS 파트 2 정도를 가지고 그거는 이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스피킹 시험, 스피킹 파트 2는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한번 써보는 식으로 했을 시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준비하는 얘는 IELTS나 토플보다는 훨씬 쉬운 게 확실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IELTS 뭐 한 파트 2로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
두오링고는 여러 가지의 복합체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IELTS의 어느 부분, 토플의 어느 부분,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의 어느 부분을 이게 결합해 놓은 시험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두오링고 용 책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의 1번, 2번 문제, 그리고 이제 IELTS의 스피킹의 파트 2 이 정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휘는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단어 집어넣는 거, 단어 채우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약간 쉬운 그런 어떠한 패세지, 약간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읽어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을 필요는 없지만 약간 짤막한 길이의 지문을 매일같이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듀오링고,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스타일의 시험이에요. IELTS 점수가 안 나오시거나 토플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듀오링고 많이 트라이 하세요. 그렇지만 듀오링고도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점수가 나오실 거예요. 오케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게요. 바이!